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21일은 무슨 날인가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 전통적으로 입는 옷이 있죠. 바로 한복입니다. 뭐 요즘은 뭐 옛날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리고 한복을 입는 시기도 뭐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 같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한복을 입게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복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옷이죠. 그래서 그 한복이라는 그 한자도 우리 그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를 씁니다. 복은 뭐 옷복자니까 우리 한민족의 옷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 뭐 일단은 한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어, 우리가 이 한복의 날이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뭐 그런 내용 또 한복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동북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여기저기서 그 왜곡의 그 현장이 그 이제 발생이 되고 있죠. 바로 중국의 그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만주 땅일 때 거기에 펼쳐져 있는 그, 네, 그 땅, 만주 땅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 이제 고래로 보면은 우리 그 한민족의 영토였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이제 중국이 자기 역사화하는 작업이 바로 어, 그 동북공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해 제가, 그 동북 삼성이죠. 그 연변 쪽을 이제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변대학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그 연길 시내에, 어, 그, 한복촌이라고 할까? 뭐, 한국의 집이라고 할까? 뭐, 글쎄, 뭐 정확한 명칭은 뭐 한자로 쓴 거하고 우리가 이제 이 보는 거하고도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어,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의 가옥 구조 이런 것들을 쭉그 이제 재현시켜 놓은 그런 이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공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복 체험을 한다든가 또 그걸 갖고 뭐 주막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서 뭐 이제 뭐 술도 팔고 뭐그 음식도 팔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재현시켜 놓는다든가 어찌됐든 가서 보면은, 이건 한국권에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그 이제 뭐 민속촌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처음에는 그걸 봤을 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여기다 이 한국 민속촌을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동국삼성에서 그 이제 연변 쪽에는 특히 이제 그 이제 중국 동포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우리와 혈통이 같은 그러한 그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죠. 지금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국 동포 대부분 이제 거기서 이제 온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공간을 바라봐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뭔가 그 한복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걸 재현시켜 놓은 게 아닌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의 옷이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민속촌을 그렇게 건립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혹시 동북공정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중국의 그 55개 그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의 어떤 그 생활 풍습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아시안 게임인가 북경 올림픽인가 그때 봤을 때 뭐 이제 한복도 이제 중국 거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작업의 일환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의복, 우리의 생활 그 패턴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연변 내에서 이렇게 재현이 되니까 이것은 뭔가 그 한민족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펼쳐놓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 행사라든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만에 하나 그런 우려대로 한복도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그 살던 그런 가옥 구조도
그다음에 뭐 부르는 아리랑 노래라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문화가 다 중국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때는 또 뭔가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뭐 제가 저의 이 추측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중국 내에서 경험한 어, 한복의 나라니까 그 생각이 뇌리에서 떠올라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민속촌 같은 것이 이 연변에 가면은 그 연길 시내에 있다라는 글쎄 뭐 많이 알려져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그 한복의 날을 맞이해서 한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날이 지정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복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복의 날.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한복의 날은 한복을 입는 날이다. 우리가 한복을 입는 날이 한복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한복은 우리 한민족의 옷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복을 입는 날이 한복의 날이다. 그래서 이게 뭐 요즘은 뭐 전부 이제 그 한복을 입지 않고 이제 뭐 양장을 하고 뭐 한복이 있다 하더라도 입는다 하더라도 개양 한복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데 그 개양 한복이 글쎄 입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정통 한복만 이제 입어본 적이 있어갖고 자 어찌됐든 평상시에 이제 입지 않는 옷이 됐기 때문에 한복을 입는 날은 한복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참 그 한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감백이잖아요. 정말 그 옛날에 어떻게 그것만 입고 추위를 견뎠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오리털 팍하니 뭐 무슨 뭐 하니 해갖고 정말 그 보온성이 뛰어난 그런 이제 직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직물을 이용해서 만든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웬만큼 추워갖고서는 뭐 눈 위에서도 뒹굴러도 추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파카류 옷도 많이 입고 그렇죠. 자, 요약을 한번 볼까요? 자, 한복의 날은 한민족 고유의 전통 옷인 한복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서도 입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 아, 한복을 입는 날이 한복의 날만은 아니네요. 뭔가 일상에서는 잘 입질 않으니까 음, 뭔가 관심을 높여야지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된 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96년 12월 4일에 문화체육부와 한복 입는 날 지정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복 입는 날 선포식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네요. 2018년부터 기념일보다는 축제의 성격을 지닌 한복 문화 주관으로 행사명이 변경이 됐고 2021년에는 미국에서도 한복의 날이 선포되기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기억이 나요. 한복의 날 뭐 선포한다. 아니면 한국인의 날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미국에서 이제 선포가 되고 그랬죠. 네, 그 연원과 변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이후에 진행된 서구화로 한복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통과 의례나 중요한 의식이 예복으로 남게 되었다. 뭐 사실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때 입는 데 그건 통과 의례가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의식의 예복으로 그건 이제 그런 행사 같은 때 이제 예복으로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히 이제 그런 날이니까 한번 입는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1990년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마저 한복 착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사실 한복을 입어보면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량 한복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데님 매는 그것도 뭐,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호크 단추를 이렇게 채운다든가, 이제 똑딱이 단추로 채우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옛날에는 그 데님 끈이 있어갖고, 그걸 또 뭐, 그 솔기가 뭐 어디 와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발목을 감아갖고 이제 그걸 이제 매는데 또, 하다 보면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풀러지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매려면 것도 좀 피곤한 일이죠. 네. 어찌됐든, 착용이 그렇게 편안한 옷은 아니에요. 물론 그걸 일상적으로 입다 보면은 이제 뭐 편안하게 느껴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지금 입는 우리의 어떤 서구화된 옷이 너무 그야말로 편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한복 관련 업계, 애용자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갖다 고민을 했다. 뭐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1996년 11월에 한복 입는 날 지정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다. 위원장으로 유희경 씨라고 하네요. 네.
이 시기에서도 21세기 국가 이미지 인류화 방안의 하나로 한국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상징물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한복을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26분 보겠습니다. 한복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의 융성을 필요로 했던 민간과 21세기 문화 대국을 지향하는 국가발전 방향성이 일치하면서 1996년 12월 4일에 한복 입는 날 지정 선포식 및 한복 발전 세미나가 개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한복 입는 날을 매월 첫째 토요일로 선포를 했으며 이듬해인 1997년에는 문화체육부가 한복 입는 해로 선포하면서 이 시기에 생활한복이 뿌리를 내렸다. 이 생활한복이라는 게 결국 개량한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 개량한복은 상당히 입는데 이제 불편함이 덜하죠. 네. 그리고 1998년 한복 입는 날 선포 2주년 기념 행사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를 한 후에 1999년부터는 행사 주체가 민간단체인 한복사랑운동협의회로 바뀌었다. 근데 한복사랑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복식학회, 한복문화학회, 그다음에 한국의상협회,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서 협의회를 이제 구성한 거죠. 네. 29번 볼까요? 예,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복 입기 운동이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자 2004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한복의 날 기념 행사를 주최하여 한복을 국내에 각광받는 패션으로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다 표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뭔가 현실 생활에서 불편한 게 느껴지니까 많이 안 입는 걸 수도 있죠. 음, 자, 이 시기 매년 문화의 달인 10월 또는 한복 입는 날 지정 선포식이 진행된 12월에 행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1번 보겠습니다. 2013년 제17회 한복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문화의 상징인 한복을 신한류의 주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패션쇼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의 현대 흐름에 맞는 한복 디자인이 발표가 되었다. 아무래도 편리한 그 한복을 만들어야 되겠죠. 개발을. 그래서 착용하는데도 간단하고 편리하고 쉽게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춥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갖다 다 감안해갖고 디자인이 발표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2번 보겠습니다. 한복 정책을 추진할 중추적 전담 기구로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설립 계획 및 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정책도 네,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한복진흥센터가 출범한 2014년부터 행사명이 몇 주년 한복 입는 날 선포 기념 행사가 아니라 해당 연도만을 포함하는 2014 한복의 날이라고 바뀌었다. 몇 주년. 뭐 몇 주년 따지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뭐 한복이라는 게 우리 고유의 의상인데, 한복의 날은 뭐 몇 주년 한다라는 게, 우리가, 천년 입어왔던 옷이기 때문에 몇 주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2014 한복의 날 이렇게 바뀌었다. 2015년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한복을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경복궁 달빛 한복 패션쇼라는 부제 아래 경복궁 흑례문 광장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 네, 저도 가끔 그 경복궁을 가봤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 한복 입는 그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입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근데 그 더운 여름날 또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것도 좀 그래요. 뭐 그러나 외국인들은 뭐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 글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더운데 뭘 그걸 입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 그런 행사도 이런 가을에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복의 날이 가을로 지정된 건지도 몰라요. 자, 10월 문화주간에 서울에서 이틀 동안 한복 패션쇼,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 한복 장터 등의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그랬는데 이제 2018년 보면 매년 10월 셋째 주부터 한복의 날 기념 행사와 지역 한복 축제가 결합되어 행사명이 한복 문화주간으로 변경되면서 기념일보다는 축제의 성격으로 변모했다. 그러니까 한 주를 갖다가 아예 한복 문화주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네요. 그다음에 2022년에 보면은 한복 문화주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17개국 36개 도시에서 한복 관련 행사가 개최가 되었다. 많이 저변이 확대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해외 17개국이니까 외국에서도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2021년에는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억지 주장에 분노한 재미교포 청소년 단체인 재미차세대 협의회가 미국 뉴저지주 테너프라이시의 기념일 제정을 청원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서 10월 21일을 한복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다.
코리안 한복데이. 그다음에 이후에 미국의 뉴저지주 클로스터시, 그다음에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에도 한복의 날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음, 어, 이게 뭐 뉴저지 클로스터 좀 버스를 타고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복의 날을 지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글쎄요, 콜로라도주는 그냥 덴버 공항만 거쳐와갖고 오로라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바로 10월 21일이 한복의 날로 그렇게 이제 선포가 이제 됐었는데 어, 뭐 어찌됐든 이건 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이거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한복의 날 행사로 매해 기념식 한복 패션쇼, 학술 세미나, 전시회, 체험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 네. 그 기념식에는 문체부 장관과 한복진흥센터장 등 한복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한복 디자이너, 주한외교사절단 등 국내외 주요 귀비들이 참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월 21일이 이게 바로 한복의 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장한 한복 인상을 이제 수여를 하고 한복 홍보대사 위촉식도 그때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지역 한복 축제와 결합이 이제 됐고, 2022년 작년 재작년이죠. 해외 도시에서 패션쇼도 열고 한복 전문 교육도 실시하고 전시도 하고 또 한복 체험도 하고 또 영화 상영 같은 또 그런 행사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의의와 평가를 한번 볼까요? 한복의 날은 사라져가는 국가문화 상징인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한복문화 및 한복산업 진흥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1996년 이후 매해 개최되는 그런 행사다. 뭐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식적인 한복 입기 운동이 좀 이렇게 전개가 됐다. 그것도 큰 의의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매년 한복의 날 또는 한복문화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복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고 산업 및 문화로서의 한복의 가치가 인식되고 있다. 음, 사실 뭐 어떤 그 대회 미인대 같은데 그 이제 보면은 그 출전한 선수들이 다 자국의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들은 이제 보면은 궁중 의상 같은 거를 주로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해외 그 순방하고 갈 때는 그 한복을 입고 하는 그런 걸 많이 지금 기억에 납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영부인들이 이제 따라 나갈 때 한복을 그 입기도 하죠. 이제 남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고위 관료들은 한복 입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공식석상에서. 어, 글쎄 뭐 에이펙 회담 같은 거 하면은 그 개최국의 그 이제 전통 의상을 입고서 사진 촬영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걸 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그 자국의 전통적인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혼이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또 즐겨 그걸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옷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입고 다녀야 되겠죠. 네. 54번 볼까요? 또한 중국이 한복 문화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념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예. 모두의 이제 저 말씀을 잡아드렸었는데 예, 이게 동북 공정이 아니라 한복 문화 공정이래요. 공정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또 뭐 진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그 자기네 것으로 이렇게 소화시키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공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게 사실은 우리 그 한민족의 전통적인 그 이제 의상이고 문화유산인데 그걸 자기네들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은 참 곤란한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또 외교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5번 볼까요? 일상 속으로 한복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복의 원형 디자인이 사라지고 트렌드에 맞춰 한복이 개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복이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기 한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량 한복이라는 게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한복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색깔 같은 게 다양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색깔 같은 그런 거를 좀 많이 입던데 그게 무슨 뭐 감을 이용해서 뭐 염색을 해서 뭐 그런 색깔이 그 나는지 모르지만은 어, 좀 더 그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화려하게 남들이 봐도 정말 옷 예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자꾸 기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비가 오면은 한복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산을 써야 되겠죠. 예. 자, 모두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죠. 바로 이제 연길에서 본 그 한복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길에서 본 거예요, 제가. 불야성이라고 돼요. 맞아. 이게 무슨 이 심볼인가 봐요, 마크. 불야성. 불야성. 왜 저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위 그 이제 민속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속촌이죠.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저렇게 꾸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문 앞에 있는 그 안내 표지판을 이제 찍어 온 겁니다. 이거 보면은, 어, 복도 치고 이게, 음, 이거, 이걸 뭐라 그러죠? 이름이 생각이, 뭐라 그러나? 이거 이제 막 이제 돌리는 거. 이게 뭐 영락 없이 그 복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즐기는 그런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처음에는, 민속촌을 보고서, 어? 그래도 한복이 아름답고 예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념을 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화를 즐기려고 그러는 공간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언뜻 그 공정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언뜻 또 다른 속뜻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마 같기도 해요. 가마, 가마 울타리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 이제 정문이죠. 이 표지판이 있는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바깥에는 물론 이제 뭐 양식 건물이지만은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기와집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쇼핑샵 같으네요. 자,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족이, 아니, 조선족이 많이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조선족이 우리 그 조상들의 어떤 그 복장, 그걸 갖다 체험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라면, 또 별도의 의미가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정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은, 이것도 그렇게 뭐썩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길이 있죠. 그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사진도 찍고, 여기서 보면 기념 촬영도 하고, 특히 그 이제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이 웨딩 촬영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집집마다 전부 그 한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뭐 주막도 있고, 실제로 그 주막에서 뭐 빈대떡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서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우리 축가집이죠. 축가집, 그걸 이제 이렇게 재현시켜 놓은 거죠. 여기 뭐 이제 문풍지, 우리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민속촌을 이제 즐기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이거 조금 더 가까이 찍은 거네요. 예, 여기 보면 신랑 신부가 서서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 일종의 웨딩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슨 뭐 주막 같은 거예요, 주막. 상품 같은 거 팔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봤는데 여기서 뭐 앉아서 휴식도 하고 그런 그 이제 공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이런 기념 촬영을 하고. 물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이제 현대식 건물이죠. 중국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셀카로다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백두산을 다녀오는 길에 연길 도문 쪽으로 해갖고 이제 쭉 연길 한 바퀴 이제 돌면서 물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왔었어요. 그 하얼빈에 이제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렌트카를 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 휙 돌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정말 그리고 참 살아오면서 갖가지 사연이 많이 서로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친한 친구죠. 예. 얼마 전에도 한인의 날인가 한상대 하는 거기에 참석한다고 왔었는데 제가 가지 못했어요. 음,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 이것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좀 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왜 이렇게 물음표를 적어놓은 게 정말 누가 왜 저런 걸 저렇게 만들었을까? 단순하게 그야말로 한복이라는 그 어떤 의상을 재현시켜서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랬다라면 모르지만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그 공정의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도 마냥 즐거워할 게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의 문화죠. 우리의 문화를 지킬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경찰의 날이죠. 경찰의 날 하면은 경찰의 날 행사를 가다가 봉고차와 함께 성수대교 상판이 한강으로 떨어질 때 그 같이 떨어진 그 경찰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그 경찰들이 그나마 상판이 그대로 떨어진 데다가 그 물에 그냥 떠 있었죠. 그러면서 그래도 그 충격을 자동차 타이어가 이제 많이 흡수하는 바람에 다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경찰들이 내려서 다친 사람들을 구조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정말 육해공 돌아가면서 사고가 날 때입니다. 저 때가 경찰의 날과 성수대교가 분개된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나초의 날이라고 하네요. 이 나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멕시코 쪽의 그 음식이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소사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한복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